애라는 두 작품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공통적인 이 작품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평생 농사일로 늙어 버린 그 아내를 위한 그 할아버지의 그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경기에 출전해서 그 제주도 항공권을 상품으로 따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. 거기에서 저는 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진심을 다하고 그 진심을 다한 그 성실성,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저는 봤어요. 항공권을 꺼내든 할머니의 거친 손이 클로즈업 되면서 엔딩되는 그 장면은 할머니의 반응을 보는 우리 관객들의 상상의 몫으로 맡긴 거겠죠.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우리에게 익숙한 그 할아버지, 그 이익수 씨인가 하는 그 할아버지가 그 연기가 전혀 분식되지 않은 그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정감 있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. 그리고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그 감정이나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서툴고 무지하기까지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. 더군다나 감동적 선물은 인색하다고도 저는 생각했어요.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냥 내 마음 너와 같겠지 하는 그런 내 마음 너 알겠지 하는 그런 아주 원시적이고 미개하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시대의 남자들은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도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언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눈짓이라도, 그리고 때때로 감동적인 선물도, 그게 곧 사랑의 연출이고 사랑의 그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요즘은 사랑도 물질로 표현하는 세상이잖아요.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보게 되는 그 작품이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작품, 가을에라는 거는 작품에서 보여주듯이 그냥 자식들의 필요에 따라서 손주나 돌보고 가사 일해나 하는 할머니로 비춰지는, 그러나 가을의 공원에서 구로몽의 시를 읊을 줄 아는 아주 감성적인 여인인 거죠. 할머니도. 그러던 어느 날 그 45년 만에 곡을 찾은 바둑 황부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서로에게 끌리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죠. 뻔한 스토리.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어요.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계절은 가을이고 국화꽃, 붉게 물든 단풍,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,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. 이것이 가을의 정치를 잘 나타내죠. 그리고 배경음악인 그 피아노 곡이라든가 그 낙엽이라는 그런 배경음악도 아주 좋았고요.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들 인생의 계절도 역시 그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게 남은 이 두 남녀의 계절도 그 가을 만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 실버들의 현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저는 그 장면에서 백미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
그 낙조를 바라보는 두 분의 뒷모습, 거기에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두 분의 적막하고 허탈하고 쓸쓸한 두인 모습에서 우리 실버들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. 모두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의 방은 서백에 이끌리는 그런 걸 그 사랑이겠죠. 근데 여기서 표현되는 밤늦은 시간에 서로의 잠을 못 이루고 서로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런 거라든가, 그리고 그 남자분이 입고 간 건지 아니면 정표로 놔두고 간 건지 모르는 흰 모자를 그 매만지는 할머니의 손길이라든가, 침대를 어루만지는 그런 태도에서 그 안쓰러움을 느끼면서 그 할머니의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리움, 이것은 결국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두 작품에서 사랑이라는 같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저 개인적인 사랑을 감히 느낌을 말하겠어요. 사랑은 모든 생물체에게 원동력이 되고 구원이고, 그리고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재발견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사랑을 꿈꾸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도 결국 사랑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랑에는 절대적인 노력도 연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두 작품을 잘 봤어요. 그리고 개인적인 제 사족을 달자면 뒤에 작품 사랑해라는 건 어디까지나 노인들의 사랑 얘기지만 로맨스잖아요. 그런데 그 로맨스 작품의 그 달달함을 연기하기에는 그 작품 속의 남자분이 상당히 어색해 보였어요. 뭔가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는 그냥 단숨에 읽어버리는 듯한 대사 전달이라든가 표정의 그 어색함, 이것이 저는 굉장히 보는 내내 조금 불편했어요. 그래서 이 작품이 대상에서 밀려난 것은 결국은 캐스팅에서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 느낌은 이상인데요. 이 영화를 보시고 저와 또 느낌이 같다든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말씀해 주실 분들 안 계세요? 네, 해설 잘 들었습니다. 같은 얘기, 비슷한 얘기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나라라 할배 속에서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의 노인, 이런 테마로 읽고 싶습니다. 꿈이 있는 사람보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하거든요.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는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.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. 그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울려서 글라이더를 만드는 경연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어린이들 못지않은 열정과 그 다음에 이 집중도를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결과적으로
어려움을 겪고서 그 대상을 받아가지고 제주도 항공권을 시상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장면, 참 감명 깊은 것이었습니다. 거기에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자연스럽고 좋아 보였던 게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젊은이에 못지않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글라이더에서 우승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. 우리도 사실은 이게 늙어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 할아버지가 아주 경쾌한 율동으로 그 꼬마들하고 잘 어울리죠. 예, 마치 인도 영화를 보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. 인도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죠. 예, 아주 금주의 나라입니다만은 술도 안 먹고 사이다만 맹물만 마시고도 그렇게 아주 춤의 나라인데 마치 이 율동 장면은 인도의 영화를 떠올리는 그런 거였습니다. 이 내용에서는 아주 장하게도 그 비행기 티켓을 거머쥐죠. 예, 근데 현실 쪽에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한 얘기 되고 또 이게 작품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작품이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 영화에서는 아주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죠. 그래서 우리 노인들에게 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암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여기서 교훈이라고 그러면은 요즘 조립 상품들이 유행이에요. 예, 그래서 나이 들수록 스스로 손놀림, 머리를 쓰는 이런 거 조립을 취미로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가을에 이 영화에서는 저는 한참 됐어요.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. 저는 이 작가가 메디슨 카운티를 떠올리면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. 이 두 남녀가 만나서 이 헤어지는 장면. 메디슨 카운티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운을 남겼었는데 이 가을에서는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석연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. 여기 그 박 선생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저는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것 같아요. 첫 장면에 사진을 참 찍는데 요즘 사회에서 용납이 안 돼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그 잘못된 의도가 아니었나. 처리를 좀 달리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나중에 변명도 깨운치가 않잖아요. 예? 초상권의 문제인데 너무 쉽게 다룬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가 아무리 45년 만에 귀국 고국을 찾았습니다마는 본처가 있는 남자인데 이게 아니다 싶어요. 그리고 일주일을 치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이 여자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모텔 대신 그것도 찾은 게 아닌가 싶고 예, 부정적인 면에서 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면서 여기 그 남자의 취미, 사진, 또 그 여자 주인공의 그 신앙성 공원에서의 이 구루몽의 그 낙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죠, 시몬. 예. 근데 여기서도 보면 시집이 너무 두껍더라고요. 예, 백과사전을 들고 나온 것 같아. 좀 가벼운 시집다운 시집을 꺼내서 읽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취미,
시 글쓰기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우리 노년 생활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항상 지금 저기 아카이브 컬렉션은 두 작품을 했기 때문에 한 작품만 보면 아마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두 작품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니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첫 번째는 나라라 할 때를 봤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감독이 좀 다루면서 어떻게든 이제 한국 남성 할아버지의 그러한 그 내면 속에 있는 사랑 표현을 갖다가 그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. 두 번째 가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게 감독이 좀 노년 섹션으로 아마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연기력이라든가 발음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. 그래가고 이 시나리오 자체가 기승전결해서 너무나 반전에 대한 게 좀 없지 않았나. 두 가지에서 전부 다가 반전에 대한 스토리를 집어넣으면 상당히 그래도 좀 재밌었을 것 같다. 예를 들면 이제 뻔한 스토리잖아요. 비행기 날려가지고 뭐 해서 상 타가지고 죽은 거다. 근데 줬을 때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할머니는 그 표현을 난 비행기 표의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좋아하는 그런 반전의 뭔가를 했으면 참 괜찮겠다 하고 가을에는 뭐 서로도 사랑 표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표현도 그냥 밋밋하게 해서 그냥 애달픈 마음으로 떠나지 말고 떠나는 비행기 후에 가지 않고서 돌아오는 장면을 좀 보여줬으면 또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